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경마 재개를 전개로 발표된 출전 등록 현황상의 경주 예상을 영상으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어서 물론 경마가 재개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미터는 경마가 재개되기를 바라면서 비록 무관중 경마라도 경마가 계속 돼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게이트, 기수, 부담 중량 등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에, 그리고 어느 마필이 출전 대상이 될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에 실질 출주표가 다음 주에 나오면 예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 상태를 중심으로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주표가 확정이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제대로 된 예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경마가 재개되기를 기대하면서 바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6월 20일 토요일 제7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그동안 모든 말들이 장기 휴양을 해왔기 때문에 경주들은 혼전 경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국산마 5군을 보시면 상당히 혼전도가 높습니다. 능력이 엇비슷한 말들이 모여있기 때문인데, 강한 말들이 한 경주에 모여있고 약간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말들끼리도 또 모여져 있고, 이런 편성이다 보니까 경주는 당연히 혼전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7경주가 국산마 5군에서는 강한 말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특히 이번 경주의 특징은 장래가 촉망되는 말들이 대거 출전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주 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보는 관심마는 아이스펀치, 그레이트칸, 스피드버드, 드림폴의 A2Z, TGCT 이렇게 6마리를 관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전개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선행역에서 앞서 있는 아이스펀치, 그리고 매니피의 자마인 그레이트칸, 그리고 스피드버드, 그리고 TGCT가 아마 순발력보다는 종속으로 해서 감아 들어올 가망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선행경합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림폴에는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기 때문에 영리하게 간다면 선행경합보다는 선입권에 붙어갈 가망이 높아 보입니다. A2Z는 시종일관 몸싸움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선 주로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선행 경합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합에서 버틸 수 있는 말, 이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피드버드는 선행 경합이 벌어지게 되면 몸싸움이 좀 약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펀치와 그레이트칸의 선행 버티기, 드림폴의 A2Z, TGCT의 선입권에서의 마지막 한 발, 이렇게 경주가 마무리될 가망이 높아 보입니다. 아이스펀치,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늑발 아닌 늑발을 하면서 직선주로에서 밀며 선행 강탈한 후에 약간은 무리한 전개를 하면서 이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째 한센의 자마답게 선두력을 발휘하면서 여유있는 우승을 차지하고 승분한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어디를 받느냐에 따라서 경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트칸, 시종일관 순발력으로 승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뒷심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 매니피의 자마들이 선입력이 강한데, 그런 면에서는 혈통적 기대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드버드, 승군전에서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나왔지만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드림포레. 데뷔전 우승 후에 승군전에서 2착을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500kg대 거구의 마필이기도 하고요. 순발력과 지구력을 모두 겸비한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말입니다. A to Z. 몸싸움에 능한 말로 빠른 선행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쓰기에 타이밍이 조금은 늦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티즈시티. 데뷔가 늦기도 했고 데뷔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지난 경주에서 우승 후 승군을 하였는데 경주 자체가 편성이 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티즈시티의 능력치는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좀 있어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 전개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충마는 드림포레, 순발력 지구력을 갖추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높으나 다만 지금까지 김규백 기수가 타왔는데 강자와의 경기에서 누가 기승을 할지 고려를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강하게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후창마는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는 아이스펀치, 그레이트칸, 이 두 말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 복병마로는 티즈시티를 보고 있습니다. 티즈시티의 선입권에서 추입을 좀 보고 있는데 티즈시티가 만약에 선행 싸움을 한다면 어려워 보이지만 영리하게 갈 수 있다면 충분히 복병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전 등록 현황으로 보는 경주 예상. 이번 경주는 6월 22일 토요일 제8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은 능력의 우위가 드러나는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다만 이 인기마들의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관심마는요, 클린업 해피, 머니실크, 롱가이, 삼성비바, 더킹 클래스 이렇게 5마리 정도를 관심마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의 전개를 예상해보면요, 일단 클린업 해피, 머니실크, 데슨퀸, 바디스타, 더킹 클래스, 퓨처파이어, 동쪽 글로리, 기분 러너까지 선행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선행 경합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후차권으로 롱가이나 두리, 삼성비바, 원앤온리 같은 말들이 선의권 전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선행 병합이 심했던 앞선에 있던 말들이 걸음이 무뎌지면서 선의권에 있는 말들의 선행말을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고요. 마지막 결승선 주로까지 좀 혼전이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다만 이 경주의 핵심은 데슨퀸하고 바디스타입니다. 물론 이 두 마리는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특징은 순발력보다는 밀고 나오면서 선행승부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슨퀸하고 바디스타가 선행승부를 심하게 펼친다면 선행마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말은 클린업 해피입니다. 이 말은 데뷔전에서 늑발을 하면서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 직선주로에 들어서면서 외곽으로 무빙을 하면서 추입으로 우승을 차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보인 모습으로는 이제 추입력도 좀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승곤전에서는 선행승부를 펼칩니다. 다만 이 선행승부를 하면서 다른 말들과의 경합에서 거리적인 손해를 보면서 마지막 뒷걸음이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이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니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말이 되겠고요. 머니실크는 역시 선행승부를 하는 말이지만 아무래도 뒷심이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하 편성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번 경주 편성으로는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롱가입니다. 이 말은 데뷔전에서 비인기권의 말이었고 상당히 늦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뚫고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결국 3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비교적 약한 편성이기는 했지만 불량주로에서 내측으로 추입을 하면서 여유있게 우승하고 승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선의권에서 승부를 하는 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삼성 비바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추입이 다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하게 선의권에서 꾹 참고 가다가 롱가이와 손을 맞잡고 들어온다면 선의권에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말은 버킹 클래스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선행력으로 승부를 하기는 하는데 항상 그 뒷심이 1000m 두 번 뛴 겨에서 다 뒷심이 부족해서 연속 2착을 하고 승부한 말이에요. 그래서 좀 뒷심이 없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말이 뛰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순발력을 강하게 가기보다는 좀 지구력으로 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좀 더디기는 해도 상위공까지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경주가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말이기 때문에 뛰는 모습을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선행마에서 살아남는다면 이 더킹 클래스 정도가 끈끈하게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번 경주의 충만은 롱가입니다. 질주 습성이나 힘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추입으로 착승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입상 가능만으로는 삼성 비바와 더킹 클래스입니다. 삼성 비바는 역시 롱가이와 마찬가지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가 있고요. 선행권에서 버틴다면 저는 더킹 클래스가 버틸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 인기마인 클린업 해피, 이 말을 좀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데, 물론 클린업 해피가 단독 선행으로 들어오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좀 쉽게 가기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합이 벌어진다면 역시 뒷심이 좀 모자랄 가망이 높습니다. 자, 롱가이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제9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50이하 연령 오픈 경주고요. 이 경주의 특징은 현군에서 선행력이라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말들이 거의 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마들이 많은 경주이고 예상을 해보지만 이번 주 경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바로미터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말은 건포, 라운케빈, 머니챔프, 스피드고, 엘리트레이디, 화이트 코멧, 이렇게 6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희일출이나 정문 서미트 같은 말도 솔직히 이 정도 편성이 아니라면 우승권에 들어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경주 전개를 예측해보면요, 일단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1200m가 단거리 경주이고 선행마가 물론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이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1000m, 1300m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뒷심이 있고 끝에 가서 꼭 혼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게 1200m 경주입니다. 선행에서는 라운케빈이 좀 더 순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이 작년 4월 이전까지는 선행력으로 잘 뛰다가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휴양을 하다가 1월 경주에서 스타트 타임을 13초 0에 끊으면서 상당히 빠른 선행력을 보였지만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지면서 코 차이로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선행력에 있어서는 라운케빈이 가장 셀 것 같고, 또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할 말은 스피드고입니다. 2연승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마지막 결승주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난타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포, 한센의 자마고 선행 가능 시 버텨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싸움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군하고 연속 2착을 했기 때문에 현군에서의 경험을 길렀다고는 보여지지만 선행을 못 가고 안에 갇히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은 안 되어 있는 말입니다. 라운케빈, 독보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좋은 걸음을 보이다가 작년 4월 이후 휴양, 그리고 1월 경주에서 순발력을 과시했지만 코 차이로 3착을 하면서 선행 경험이 만약에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 다만 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머니챔프, 최근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2연승을 거두고 승군했는데 승군전에서 만만치 않은 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향후 기대치는 상당히 높고 순발력도 있어 보이고 선입권 전개에서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머니챔프는 선행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오히려 전개상 유리할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스피드고, 파죽의 2연승으로 승군한 마필이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끈끈하게 뛰어주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향후 발전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엘리트 레이디, 원래 이 정도 편성이 아니라면 독보적으로 우승 후보입니다. 강력한 선행력으로 일반 경주에서는 항상 우승권의 마필입니다. 특별 경주에서만 4착을 한번 했고 그때 싸운 말들이 롤러브레이드, 최강팀 뭐 이런 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지난 경주 1700m 거리를 좀 늘려서 나갔다가 스트레토라는 강력한 선행마랑 시종일관 선행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4코너 들어서면서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절치부심하고 거리를 좀 내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는데 막강한 선행마들과 편성이 된 거죠. 질주 습성이 비슷한 말들과 붙기 때문에 이 말도 자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코멧, 선행으로 승부를 하다가 지금은 선입으로 질주 습성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경주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출전 등록으로 선행마들이 다 출주를 한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쉬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게 들어올지 장담을 못하는 경주예요. 다만 저는 예상을 하기는 할 텐데 웬만하면 좀 쉬고 관전하라고 권하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저는 장내 가망을 보고 스피드 골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충마의 위치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배팅을 좀 돌려서 해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 골을 좀 강하게 보고 그 다음에 뒷심이 있는 머니챔프, 그리고 관록에 있는 엘리트 레이디, 이렇게 3마리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라운케빈이 도주를 한다면 솔직히 1순할 수도 있는 경주이기에 라운케빈의 복병 역할까지도 봐둬야 하는 경주죠. 그래서 이 경주는 솔직히 관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6월 20일 토요일 제10경주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이고요. 이번 경주의 특징은 아마 이번 주 경마에서 제일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실력 차이가 조금은 나는 것 같고요. 강력한 충마가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의 관심마는 금화 에자일, 클린업 벨라, 문학 엠파이어, 아이언 삭스, 돌아온 뽀빠이, 이렇게 5마필이 관심마입니다. 하지만 앞에 2마리가 능력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보면 특별한 선행 경험 없이 클린업 벨라가 무난하게 선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한 바퀴를 1순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입권에서 돌아온 뽀빠이 정도가 클린업 벨라 옆에 붙어서 갈 것 같고 금화 에자일, 문학 엠파이어, 아이언 삭스, 이 3마리의 선입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결승 주로에서도 클린업 벨라는 무난하게 착승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돌아온 뽀빠이가 과연 선입권에서 클린업 벨라와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가 있겠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막강한 뚝심을 보이고 있는 금화 에자일,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문학 엠파이어, 이 두 마리의 선입권 다툼이 치열해 보이는 후창맛 찾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금화 에자일, 데뷔전에서 막강한 말인 마크스토리 로드반이랑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3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아무래도 그 말들과의 경쟁은 좀 힘들겠죠? 일단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선입권에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뒷심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클린업 벨라, 막강한 선행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두 경주를 정말 어마어마한 말인 어마어마와 계속 붙었습니다. 계속 선행 경합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계속 이착을 한 비운의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번 경주는 마땅한 선행마도 없고 강력한 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손쉬운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학 엠파이어, 데뷔 후에 그렇게 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말입니다. 선행과 선입 경쟁을 다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아이언삭스, 데뷔전에서 별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신영 마방에서 가능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뽀빠이는 경기에 나올 때마다 인기권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뒷심이 모자라서 결정력 부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충만은 클린업 벨라로 보고 있고요. 후창만은 금화 에자일과 문학 엠파이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대로 나오고 게이트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간다면 클린업 벨라와 금화 에자일의 단통 경주에 문학 엠파이어 받치기 정도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11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레이팅 6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의 특징은 현군의 터줏 대감들과 신예 강자들의 한판 대결입니다. 경주 편성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 특출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만은 정해져 있는 경주이고 후창마 찾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정상스타, 이스트제트, 금빛장인, 러닝복스, 제마특급, 원더풀 트루스 이렇게 6마리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빠졌죠? 매치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매치퀸은 상당한 선행력을 가지고 뛰는 말인데 작년에 앞다리 저름이 발견되고 그래서 4개월 동안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다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컨디션이 제 컨디션일까?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경주는 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바로미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 전개를 예측해 보면요, 일단 이스트제트가 강력하게 선행으로 나올 것이고 금빛 장인이나 러닝복스, 럭키봉성 그리고 원더풀 트루스 3명 기상까지 선행권이 좀 두텁게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입권에서 정상스타, IM스타, 마이호크, 제마특급, 교룡운우 등이 선입권 자리 경쟁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결승선에 들어서면 선행마들은 선행 경합에서 좀 몰락할 가망이 있는데 다만 강력한 충마인 이스트제트, 이 말은 끝까지 자기 걸음을 지켜낼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정상스타라던가 또는 럭키봉성, 러닝복스, 제마특급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고 원더풀 트루스 레이팅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은데 원더풀 트루스가 이스트제트와의 선행 경합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겠냐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경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정상스타,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의 말로 보여지고요.
강력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말이고요. 이스트제트는 1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말입니다. 딱 한 번 못 들어왔는데 대상 경주, 특별 경주였습니다. 강자와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일반 경주에서는 솔직히 항상 우승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빛장인 같은 경우는 선행력으로 뛰는 말인데 최근 주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행경합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도주를 못한다면 좀 어려운 시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닝복스, 이 말이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행력 좋은 말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선위권에서 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잘하면 1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마특급, 개인적으로는 바로미터가 가장 재미있게 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발력이 좀 늦어서 후미에서 경주를 펼치는데 앞선의 선행마들이 경합이 치열할 경우 라스트 타임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주에서도 후미에서 선위권 추입을 하면서 좀 배당을 내주고 들어왔는데 경주 전개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 경합이 치열할 경우 라스트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더풀 트루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말이고 기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충만은 이스트제트, 그리고 후차권으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제마 특급입니다. 선행 경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경주기 때문에 선행마가 물고 물렸을 때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원더풀 트루스, 아무래도 레이팅이 높다는 것은 능력을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트제트 옆에서 경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분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착순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말이기는 하지만 바로미터는 7번만 러닝복스, 이제까지 가졌던 기대치를 가지고 러닝복스의 복병권 도전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치킨입니다. 매치킨이 만약에 제 상태라면 선행경합에서 어떤 말들이라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트제트의 선전을 기원하고요, 제마특급의 멋진 추입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예상을 맞추겠습니다. 제12경주 국산마 5등급 1700m 별정 B, 레이팅 3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제가 앞선에서도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경주 편성이 정말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국산마 5군에서 보면 상위군, 중간, 그리고 약한 말들 이렇게 골고루 포진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경주 자체가 다 혼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1700m 경주에 나와있는 국산마 5군 말들은 조금 중급 이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m의 특성상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될 건데요. 이번 경주의 관심마는 천년의 고도, 밀키쉐리, 천지애가, 원더풀 플레저, 시티송암, 대신 카누, 이렇게 6마리를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본다면 일단은 1700m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선행마가 유리하다 보니까 선행 싸움들을 다들 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행이 강한 말들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밀키쉐리하고 원더풀 플레저, 스피드 흥룡, 대신 카누 등이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선에서 이제 천년의 고도, 최강 파티, 컴플리트 모션 등이 선위권 전개를 할 것이고, 후미에는 천지애가가 따라가는 그런 경주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만약에 선행에서 천년의 고도가 선행 경쟁을 해버리면
선행 영합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승선 직선주로에 들어서면 선행마들이 그렇게 뒷심들이 막강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미권의 말들과 뭉칠 가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원더풀 플레저는 착순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바로미터가 보는 말들을 좀 살펴보면요, 천지애가 레이팅도 높고 추입력도 있고 다 좋은데 상당히 늦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워서 강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에서는 마지막에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편성이라면 한 번쯤은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천년의 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행 선의권에서 끈기를 가지고 띄워주는 말이기도 하죠. 원더풀 플레저, 향후가 기대되는 말인데 전적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끈기 있게 띄워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현구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티송암, 시티송암은 1700m 경주거리 경험도 많고 최적화가 돼 있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자신있게 승부를 겨뤄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재밌는 말은 대신 카누입니다. 이 말은 나올 때마다 인기권에 있는 말이에요. 올 것처럼 하지만 늘 아쉬움을 주는 말인데, 근데 이번엔 편성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선에서 전개를 해도 충분히 끝걸음이 살아날 수 있고요. 선행을 못 간다 해도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지 않나 보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충마는 원더풀 플레저, 원더풀 플레저의 선행 승부를 노리는 거고요. 후차권에서는 시티송암과 대신카누, 이 두 마리가 엇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 천지애가입니다. 이 천지애가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입니다. 추입 타이밍만 빨리 잡을 수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말입니다. 그런데 추입 타이밍이 늦으면 뒤에서 놀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원더풀 플레저의 선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출전 등록 현황으로 보는 경주 예상 6월 20일 토요일 제13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별정 B형 경주입니다. 레이팅 50 이하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이 경주의 특징은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연승의 길목에서 만난 승군전을 펼치는 유문 워리어와 형군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컴플리트 킹덤,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형군의 강자로 볼 수 있는 명진맨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스트 럭키 등도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유문 워리어, 컴플리트 킹덤, 베스트 럭키, 명진맨, 페더럴 캣, 이렇게 5마리 정도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능력 차이는 좀 나 보입니다. 다만 경마라는 것이 능력대로만 들어오면 이런 경주는 예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능력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자,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요, 일단 1700m는 아무래도 선행마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선행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하겠는데, 한 발 앞서 있는 유문 워리어가 선행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진맨이라든가 또는 컴플리트 킹덤, 이런 말들도 앞선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스트 럭키도 비록 승군전이지만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올 거고, 형군에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형군은 분명히 벗어날 실력을 갖고 있는 검양이 만약에 승부를 걸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맨 앞에 쓸 수도 있는 경주 전개가 좀 흐트러질 수 있는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결승선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문 워리어와 컴플리트 킹덤, 이 두 마리의 싸움이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뉴문 워리어 최근 2연승의 상승세로 이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주 1700m 경주 거리 경험도 갖고 있고요. 복승률 100%를 자랑하고 있는 말이고, 차세대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컴플리트 킹덤, 이 말은 대상 경주 제외하고 일반 경주에서는 다 착승권에 들어온 신의 강자입니다. 이 경주에서는 레이팅도 두 번째로 조금 높고요. 선취입이 자유롭고 형군에서는 이제 강자로 분류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베스트 럭키, 역시 승군전입니다. 다만 요즘 그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말에도 좀 인기가 주어질 텐데, 질주의 습성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뉴문 워리어나 컴플리트 킹덤을 자력으로 넘어서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다음 명진맨, 형군의 강자죠. 이게 좀 아쉬움이 많은 말입니다. 상당히 발전 가능성도 높았던 말인데 아직까지 지금 국산마 4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좀 경주 주기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상당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장래도 좀 촉망되는 말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5살에 접어들었고 지금이 최정성기이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해줘야 될 말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페더럴 캣입니다. 페더럴 캣은 솔직히 지금 보여준 걸음은 없는데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도 있는 말이 될 거고요. 검양 같은 경우에는 자력 승부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주로 1700m라는 그 경주 거리, 이거의 특성에 맞게끔 나갈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집니다. 자, 마필을 정리해보면요, 지금 이 경주는 충만하기보다는요 뉴문 워리어, 컴플리트 킹덤, 이 두 마리의 경쟁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입상이 가능한 명진맨,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버텨볼 페더럴 캣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배당이 나올 경주인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뉴문 워리어, 컴플리트 킹덤, 어쨌든 이 두 맞빌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말들입니다. 제14경주 혼합 3등급 1800m 별정 B형 레이팅 65 이하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 경주의 특징은 어느 정도 총마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후차권은 상당히 혼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 관심 많은 로드반, 블루키톤, 더건프, 금화올섬, 멋진 왕자, 플래시제트, 이렇게 6마리가 될 건데요. 경주의 전개를 예측해 본다면 특별히 강한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반이 손쉽게 선행을 나가서 쉽게 경주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선입권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블루키톤이나 더건프, 금화올섬, 멋진 왕자, 플래시제트, 이런 말들이 선입권에서 경쟁을 할 텐데 이 플래시제트는 아무래도 순발력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성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결승선 직선주로에 들었으면 이 로드반의 독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후차권에서 선임마들과 추임마들의 마지막 한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드반,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비운의 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행력도 있고 뒷심도 있고 말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하필 마크스토리라든가 어마어마라든가 이제 상당히 강한 말들과 동시대를 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기본적인 능력에서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 앞서 있다고 보는 말입니다. 블루키톤은 최근 2연승을 하면서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들이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 신예의 패기로 도전해 볼만 하고요. 더건프,
더건프는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제 실력을 아직은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3세입니다. 조금 더 힘이 찰 수 있기 때문에 향후가 더 기대되는 마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화올섬, 이 말은 기대도 많이 받았고 상당히 발전 가능성을 높게 받았었는데 작년에 휴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자기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 경주의 핵심은 이 멋진 왕자입니다. 상당히 선의권에서 막강한 추입 탄력을 가지고 외곽에서 감아 들어오는 좀 재미있는 경주를 펼치던 말인데 이 말이 지난번 경주에서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막강한 인기 1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후미권에서 경주 전개를 하다가 그쳤는데 이 당시에 늘어난 거리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거리를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플래시 제트, 추임력은 막강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선두권과 붙어 갈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충마는 로드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입상 가능만은 멋진 왕자, 플래시 제트, 이 두 마리의 추입을 노려봅니다. 특히나 멋진 왕자가 지난번에 부진을 딛고 경주의 경험을 살려서 나온다면 로드반과 재미있는 승부를 펼칠 수도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병만은 금화홀섬입니다. 기대치가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휴양 후에 좀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로드반, 이 정도 편성에서는 들어와야 합니다. 출전 등록 현황으로 보는 경주 예상. 이번 경주는 이제 6월 20일 토요일 제15경주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레이팅 120 이하 연롱 오픈 경기고요. 이 경주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메디치 글로리입니다. 오전 4승을 기록한 후 1년 만에 경주로의 모습을 보이는 말입니다. 능력으로는 충분히 우승권에 있는 마필이나 휴양 후 첫 출전이어서 경주 감각이 어떨지가 예상하기 어려운 마필입니다. 또한 이 강력한 선행마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경주 전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마필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예측의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일단 바로미터는 주행검사 시 모습과 기본 능력을 감안해서 메디치 글로리가 자기 몫은 해주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글로리가 선행을 나간다는 전제하에 경주 전개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관심만은 메디치 글로리, 독도지기, 릴 패트론, 모르피스, 스프링백, 청담진이, 강토마입니다. 능력들이 엇비슷하거니와 1400m라는 이 경주 거리에서 강점을 가진 말들이 많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자, 경주 전개를 보시면요, 메디치 글로리와 청담진이, 릴 패트론 등이 경주 초반 선행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스프링백도 선행력이라면 뒤지지 않기 때문에 선두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의권에서는 이제 독도지기와 모르피스, 강토마 등이 자리를 잡기 위한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직선주로에서 일단 선행 경합을 펼친 말들 중 청담진이는 지난 경주의 모습으로는 선행 경합을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메디치 글로리가 선행 버티기에 나설 것이고, 후차권에서 모르피스의 강력한 선입 전개, 그리고 독도지기의 라스트 추입, 스프링백과 강토마의 끈끈한 전개로 마무리될 결승선 혼전 구도로 보입니다. 일단 이 경주는 충마를 정하기는 어려운 경주입니다. 물론 메디치 글로리가 액면으로 나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기 휴양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요. 어느 한 마필을 무조건 축으로 봐야 한다면 당연히 이 경주는 메디치 글로리가 충마이나 아주 강한 충마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 제가 보는 입상 가능만은 메디치 글로리, 모르피스, 독도지기입니다. 메디치 글로리가 선행 전개를 한다면
마지막까지 버틸 능력은 있어 보이고요.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강점을 보이는 모르피스도 착순의 한 자리를 노릴 것이고 일단 강자와의 경험이 많은 독도지기의 추입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병으로는 이제 스프링백을 추천합니다. 이마필은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메디치 글로리가 휴양 공백을 못 버틸 경우 선행권에서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결론을 내보면 일단 메디치 글로리, 모르피스, 독도지기의 3파전에 스프링백의 복병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미터가 보는 위험한 인기만은 일단 청담진입니다. 이마필은 1400m에서 경험도 많고 능력을 제법 발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이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좀 한 대 뭉칠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따라서 경합에서 이 청담지기가 이겨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메디치 글로리 때문에 편한 선행을 가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인기마 릴팩트로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승군전이고 편성이 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는 어렵고요. 강토마는 선입권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무빙으로 앞선의 말을 넘어가기는 좀 거리가 아쉬워 보입니다. 자, 메디치 글로리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